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과서는 이상교과서 3학년 1학기. 자, 벌써 3단원이네요. 그 첫 번째 소단원 우표 한 장입니다. 글의 종류는 수필입니다. 수필. 자, 우표 한 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재 76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가문단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등학교 6학년 때라 그랬으니까 지금 과거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과거 회상이죠. 나는 고향 할머니 댁에 있었다. 서울에서 살다가 전쟁으로 밀려 내려와서 어린 시절 살던 고향으로 되돌아온 것이었다. 전쟁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뭡니까?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주는 소재입니다. 시대적 배경 6.25 전쟁이죠. 자, 고향마을은 뒤로 한 오리쯤 가면 높은 산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고, 마을 앞으로 논길을 걸어서 오리쯤 가면 기차역이 나왔고, 기차역 광장을 벗어나면 큰 신장로가 있었다. 마치 앞뒤로 멀리 산이 서로 바라보며 으르렁거리는 사이 넓은 벌판이 말리고 서 있는 모양이었다. 자, 고향마을의 풍경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리고 어린 날 이 마을에 가을이 오면 아이들은 산으로 뛰어가곤 했다. 산에 무성하게 자란 밤나무들에 매달린 밤들이 더 기다릴 수 없다는 듯이 반짝거리는 밤알을 발 아래에 떨어뜨리면 아이들은 구슬을 줍듯이 주머니에 담아 하루 종일 뽀드득하고 입속에서 소리를 내며 허기를 달래곤 했던 것이다. 산으로 올라갔던 이유는 밤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런데 다시 전쟁으로 고향 마을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는 가을이 되어도 산에 오를 수가 없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산사람, 이제 북한 사람들이죠. 북한군이 있어서 붙잡힌다고 누구도 가려하지 않았다. 전투모를 쓴 경찰들이 공비 토벌을 하러 간다고 트럭 뒤에 빽빽하게 쪼그리고 앉아서 먼지를 펄펄 내며 산길을 오르는 것만 보고서 있었다. 그러면서 당시 사회적 상황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비란은 왔고, 그리고 공비를 토벌한다고 경찰들이 산으로 올라가곤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는 소재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전쟁 아까 표현했고요. 전투모를 쓴 경찰들. 지금은 경찰들이 전투모를 쓰지 않죠. 그리고 공비 이런 것들 다 시대적 상황을 나타내는 소재들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분의 소주제는 전쟁으로 인해 어린 시절 살던 고향으로 돌아온 나다. 시대적 사회적 상황에 드러나는 소재들은 뭐냐? 전쟁 전투모를 쓴 경찰. 그리고 공비가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6.25 전쟁 당시였음을 알 수가 있다. 자, 전쟁으로 인해 변화된 고향의 모습. 전쟁 전에는 마음껏 오르던 산인데 전쟁이 일어나서 한 사람 때문에 오를 수 없게 됐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어느 날 아침이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큰 신장로에 나왔다. 아이들은 포플러 나무가 줄 서 있는 신장로에 나와서 군인들을 싣고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북으로 올라가는 트럭들을 보곤 했다. 그러다가 가끔 미군 트럭이 나타나면 손을 흔들고 미군들이 손을 흔들며 야전 식량이라도 던지면 우리는 이 야전 식량을 가지고 하루를 보냈다. 아이들의 얼굴은 항상 먼지가 끼어 눈썹이 뽀얗게 되어 있었다. 미군 트럭이라는 거 시대적 배경으로 나왔죠. 그리고 야전 식량, 전투 중에 먹는 식량이니까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는 상황이죠. 전쟁 당시 아이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77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날도 우리는 신장로 가로수 뒤에 모여 있었다. 한낮이 되었을 때 군용 트럭 한 대가 우리 앞에 섰다. 그리고 우르르 군인들이 트럭 탑재하면서 뛰어내렸다. 트럭이 고장난 것이었다. 트럭이 멈춘 이유는 뭐죠? 트럭이 고장났기 때문에 멈췄다. 자, 트럭이 멈춰선 이유죠. 운전하던 군인이 내려 앞뚜껑을 열고 들여다보는 사이 군인들은 길가 누런 논두길에 앉아서 수리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철모를 쓰고 총을 든 군인들이 겁나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보고 있었다. 그런데 한 군인이 손짓으로 우리를 불렀다. 우리가 군인들 곁으로 다가가자 아주 어리게 보이는 군인 한 명이 내 손에 무엇인가를 쥐어주면서 편지인데 봉투에 넣어 꼭 좀 붙여줘 하며 내 눈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자, 보세요. 철모를 쓴 총을 든 군인들, 전쟁을 나타내는 시대적 배경이죠. 자,
높은 사람의 눈을 피해 몰래 쥐어준 종이가 마치 은밀한 거리라도 되는 듯 내 가슴을 콩닥거리게 했다. 군인이 조심스러운 행동을 하니까 나도 긴장이 된 거죠. 그리고 조금 지나 트럭은 다시 시동을 걸고 북으로 가버렸다. 어리게 보이던 군인은 먼지로 덮여 눈만 반짝거리는 얼굴로 멀리 사라질 때까지 나를 보며 손을 흔드는 것이었다. 손을 왜 흔들었을까요? 고맙고 또 고마운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편지를 붙여줄 것이다라는 고마운 마음, 그리고 꼭 붙여주기 바라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겠죠. 꼭 편지를 붙여달라는 간절한 마음이다. 나는 편지를 들고 집으로 와 방에 들어가서 편지를 펴보았다. 연필로 흰 종이에 꼼꼼한 글씨로 쓴 편지의 내용은 아내에게 보내는 사연이었다. 이 편지는 뭐죠? 아내에게 보내는 사연이었던 거예요. 결혼한 지 나흘 만에 군에 오게 되어 미안하다는 이야기야 훈련하는 동안 소식을 전할 길이 없어 이렇게 편지를 써서 주머니에 넣고 다녔는데 갑자기 전선으로 가게 되었다는 사연, 이런 것들이 깨알같이 적혀 있었다. 전선, 전쟁의 가장 최전방이 되는 거죠. 자, 이건 편지에 담긴 구체적인 뭐죠? 내용이죠. 편지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이 끝에 이 편지를 받은 사람에게라는 글이 있고, 이 글을 다음에 주소로 붙여주시면 언제고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라는 글이 붙어 있었다. 그러니까 편지를 뭐예요? 언제고 은혜를 꼭 갚겠다. 편지가 잘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편지가 잘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이런 말을 썼던 거죠. 자, 중간일의 소주자는 편지를 붙여달라는 군인의 부탁과 편지에 담긴 사연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사회 문화적 상황이 드러난 소재들을 살펴보니까 미군 트럭과 야전 식량, 철모, 총을 든 군인, 그리고 전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6.25 전쟁이라는 사정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자, 구체적인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파악했고요. 우표한전과 관련된 글쓴이의 경험 이제 다 나옵니다. 아주 어리게 보이는 군인 한 명이 나의 손에 편지를 쥐어주면서 꼭 붙여달라고 부탁한다. 집에 돌아와 편지에 담긴 사연을 읽게 된다. 군인의 편지에 담긴 사연은 결혼한 지 나흘 만에 군에 오게 되고 또 갑자기 전선으로 가게 되었다는 사연을 부인에게 쓴 편지고요. 전쟁으로 인해 결혼하자마자 헤어지게 된 아내에 대한 그 미안함과 그리움을 편지에 담아냈습니다. 굉장히 슬픈 내용이죠. 그리고 편지를 붙이게 될 사람인 나에게 대한 감사와 인사 담겨있다는 거죠. 아내에게 편지가 잘 전달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삼촌에게 이 편지를 주면서 그 군인 만날 이야기를 했다. 삼촌은 편지를 앞에 놓고 한참을 앉아있더니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얼마나 애타겠니 하면서 흰 봉투를 꺼내어 주소를 쓰고 우표에 침을 발라 붙여서 나에게 주며 우체통에 넣지 말고 우체국에 가져가서 넣고 오너라 하고 보냈다. 자, 우체통에 넣지 말고 우체국에 가서 넣고 오너라. 왜요? 편지를 소중히 다루는 마음이죠. 왜 소중히 다룹니까? 그 군인의 부탁대로 아내에게 편지가 잘 전달되기를 바라는 삼촌의 마음이겠죠. 눈물을 왜 줄줄 흘렸겠죠? 삼촌이 눈물을 줄줄 흘린 이유는 그 군인의 마음에 공감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나는 우체국까지 가서 편지를 붙였다. 그 후 나는 이 일을 잊고 있었다. 서울로 올라와서 중학교 2학년이 되어서 추석을 맞아 고향에 갔다. 삼촌이 역에 나와 있었다. 캄캄한 밤 고향의 간이역에서 삼촌은 내 손을 잡고 군인 부부가 너를 찾으러 왔다 갔다라고 했다. 편지를 2년 전에 붙여달라고 했던 그 편지의 그 군인이죠. 어리둥절해하는 나에게 삼촌은 옛날에 편지 붙여준 일을 얘기해 주었고 전쟁에서 살아남은 군인이 나를 찾아 고향 마을까지 왔더라는 이야기를 했다. 삼촌은 또 옛날처럼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서울에서 공부할 때 편지 붙일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주인집 6살 된 딸아이가 우표 2장을 가져다 준 일이 있었지 하였다. 자, 결국 삼촌이 편지를 소중히 다룬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죠.
삼촌도 그 군인과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군인의 편지를 소중하게 다뤘다라는 거죠. 자, 군인 부부가 나를 찾아온 일과 우표에 얽힌 삼촌의 사연까지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삼촌의 사연. 6살 된 딸 아이가 우표 2장을 가져다 준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려웠던 시절 우표 2장이라는 따뜻한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으므로 군인의 간절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군인의 간절한 사연이 담긴 편지를 소중하게 다뤘고 그렇기 때문에 우체통에 넣지 말고 우체국에 가지고 와서 넣고 오너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끝부분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의 가을 먼지 나는 신장로에 서서 우표 한 장으로 마음이 이어지는 멋진 인연의 아름다움에 눈이 붉어진 적이 있었다. 자, 군인이 꼭 찾아와서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또 감동을 받은 거죠. 지금 무엇이 우리를 쓸쓸하게 하는 것일까? 결국 뭡니까? 더불어 사는 아름다움이 없다라는 거죠. 따뜻함, 예전과 같은 그 따뜻함이 있다 없다? 없다. 따뜻함이 없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자, 그래서 끝의 부분의 소주제를 살펴보시면 우표 한 장으로 이어진 멋진 인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글쓴이가 이를 쓴 의도는 어린 시절에는 전쟁 속에서도 더불어 사는 삶과 따뜻함과 감동을 느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런 글을 쓰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어서 따뜻한 삶의 모습을 잃어버린 현재에 대한 안타까움과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 끝부분에서 글쓴이가 의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압축 파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특징을 살펴보시면 전쟁 중에 경험했던 일을 제재로 했고 우표에 얽힌 글쓴이의 경험과 삼촌의 경험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어른이 된 글쓴이의 쓸쓸한 감정이 어린 시절의 감정과 대조를 이룬다는 거죠. 왜냐? 옛날에는 이렇게 따뜻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대조가 되는 겁니다. 사회 문화적 상황이 드러나는 소재들 잘 기억해 두어야 되겠죠. 전쟁, 전투모를 쓴 경찰, 그리고 공비. 다시 넘어갈까요? 네. 전쟁, 전투모로 쓴 경찰, 공비, 미군 트럭, 야전, 식량, 철모, 총을 든 군인들, 전선 이런 것들이 결국 뭐를 나타내냐 6.25 전쟁 당시였음을 알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우표에 얽힌 글쓴이와 삼촌의 경험, 글쓴이의 경험은 전쟁 중에 군인이 부탁한 편지를 붙여두었다가 군인 부부가 찾아왔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삼촌의 경험은 그 6살 된 딸아이가 우표 2장을 가져다 준 기억이 있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멋진 인연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삶의 따뜻함과 감동을 느꼈다. 그렇기 때문에 삼촌도 군인의 편지를 소중하게 다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과거는 이렇게 우표 한 장으로 마음이 이어지는 멋진 인연의 아름다움이 있어서 눈시로 붉어지게 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없다. 그래서 쓸쓸하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부분 빈칸을 채워보시면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삶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현재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부분은 모두 마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궁금하고 또는 질문할 거리들이 생겨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꼭 여러분들 교재에 표시해 두었다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에게 질문해 주시면 부족한 부분들을 선생님이 추가로 지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 열심히 했나요?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했던 공부 꼭 복습하시고요. 오마이노트 압축 파일 정리하시고 관련 문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죠. 자,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